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에서 아이는 왜 울었을까요? 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어른들은 말로, 언어로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지만 아이들은 몸과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한다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수업 중에 갑자기 울음을 빵 터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른즉 저희 학원에서는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문법에 대한 어려운 어휘나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카톡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저절로 그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문법의 용어 어휘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 노래로 부르는 문법을 다 숙지를 하면 본격적으로 문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숙제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제가 처방을 내렸죠. 오늘은 반드시 이 아이를 남겨서 노래를 불러서 시켜서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역시나 다를까 그 아이 숙제를 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잘공한테 얘기를 했어요. 잘공아, 너가 숙제를 안 해왔으니 남아서 노래를 부르고 가. 선생님 뒤에서 노래를 다 부르면 선생님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잘공이 저한테 말을 하죠.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나 양을 자기가 정하고 해야 할 일도 자신이 정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집에서 숙제해서 보낼 테니 저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공이한테 말했죠. 잘공아, 너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난주에 숙제를 보내지 않았어.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네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2주 전에도 숙제를 보내지 않아서 선생님은 오늘은 너를 반드시 시켜서 보낼 거야. 그러니 선생님한테 흥정하지 말고 뒤에서 노부분을 다 부르고 가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책 제목을 보고 책을 덮고 노래를 부르고 또 책을 펼쳐서 책 제목을 보고 덮고 노래를 부르고 이걸 한참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노래를 못 부르죠. 숙제를 안 하고 안 했으니 뜨문뜨문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뜨문뜨문 듬성듬성 어설프게 숙제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때마침 같은 반에 있던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 옆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을 먹고 이렇게 옆에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옆에를 잠깐 지나간 사이에 이 여자아이가 빵 터져서 울어버린 거예요. 옆에를 지나가던 남자아이도 당황하고 옆에 있던 저도 당황하고 그 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다른 아이들도 전부 다 고개를 다 들고 깜짝 놀라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남자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남잘공, 너 여잘공 지나가면서 다리 밟았어?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잘공, 너 지나가면서 이 여잘공 꼬집고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저 절대 꼬집지 않았어요. 밟지도 않았어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남잘공, 이런 상황에서 너 정말 네가 지나간 상황에서 얘가 울어버리면 너가 정말 당황스럽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잘공이 저 뭐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너도 억울하듯이 나도 참 억울하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때린 줄 알겠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무지 많이 혼내킨 줄 알겠네. 너도 억울하지만 나도 참 억울하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아이들은 갑자기 아이가 울어버리니까 당황하겠죠. 선생님한테 혼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한 공간에 있던 아이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오늘 누구누구 여잘공이 수업 중에 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상황을 모르는 엄마들은 선생님한테 혼나서 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나름대로의 다 자기의 상상을 나래를 피는 거죠. 그 상상의 나래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안 한 숙제 남아서 하고 가라고 말한 것 뿐이었는데 여잘공이 울어서 내가 참 당황스럽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잘공은 막 소리내어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아이 울게 내버려 두고 저는 저의 할 일을 했죠. 그랬더니
6학년이 된 여자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여잘공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여잘공, 울지 말고 빨리 하고 가. 네가 아무리 울어도 선생님은 다 시켜서 보낼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빵 터진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아는구나.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너희들이 어떤 제스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꼭 반드시 시켜서 보낸다는 걸 너희들도 이제는 드디어 아는구나 하고 제가 빵 터져 웃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잘공을 모르는 채 하고 제가 다른 아이들 코칭을 가지고 있었죠. 한참 울고 나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노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문법을 다 하고 나니까 10분이 지난 거예요. 10분이 다 지나고 나서 아이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이가 왔죠. 저희는 월수금 주 3회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울고 갔으니 수요일날 그 여잘공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잘공한테 물어봤어요. 잘공아, 내가 진짜 궁금해서 너한테 물어봐.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너 월요일날 왜 울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잘공 하는 말이 쪽팔려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쪽팔려? 라고 물어봤죠. 아니,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남잘공이 지나갔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다 말할 건데. 그래서 오늘 학교를 갔는데 남잘공이 다 학교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제가 울었다고. 쪽팔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왜 쪽팔려? 너가 남아서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를 텐데 네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지. 네가 못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네가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아무도 너한테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은 눈물로, 특히 여자아이들은 눈물로 자기 생각, 자기 언어를 전달을 하죠.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정말 고집도 세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엄마도 이 아이를 어찌할지 모르는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학년인데 정말 글씨를 본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글씨를 써온 거예요. 하루는 숙제를 해야 하는데 이게 글씨인지 이게 낙서인지 모를 정도로 숙제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잘공을 부른 거죠. 남잘공 이리 와봐. 이거 무슨 글씨인지 네가 나 좀 읽어줘봐. 내가 모르겠어. 그랬더니 본인도 보고 자신이 쓴 글씨인데 자신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못 알아보는 글씨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자, 지우고 다시 써와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막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써가지고 왔는데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고쳐지지 않죠. 역시나 두 번째 써온 것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잘공, 네가 써온 글씨 지금이나 아까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글씨를 못 알아보겠으니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글씨를 다시 써오렴 하고 그걸 다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지우개를 씩씩거리면서 막 지운 거죠. 그리고 다시 써왔어요. 습관은 무시 못하죠. 그렇게 바뀌겠어요? 당연히 못 알아보죠. 남잘공, 이거 읽어봐봐. 본인도 못 알아보아요. 본인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노트를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안 해! 하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씩씩거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수업하다가. 그런데 이 아이를 달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달랠 수도 없고 이 아이가 충분히 화를 내고 충분히 울 수 있게끔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고 우리는 옆에서 계속 다른 수업을 하고 있었죠.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화를 좀 어느 정도 삭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잘공한테 물어봤어요. 남잘공, 다 울었어? 화 다 냈어? 이렇게 이제 씩씩거리죠, 당연히. 그래? 그럼 더 울고 싶으면 화장실 가서 더 울고 오고 화를 내고 싶으면 지금 마저 화를 내. 그럼 화 다 냈다 싶으면 앉아서 아까 못한 거 마저 다 하고 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딱 앉으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가 그렇게 씩씩거리고 울고 공부를 하면 너도 힘들고, 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도 어찌할 줄 몰라서 나도 당황스럽고 힘들어. 왜 서로 힘든 일을 하고 그래? 네가 못한 건 다 해결하고 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공이 하는 말이, 날 좀 보내줘. 그럼 날 보내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집에서 하던 버릇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보내주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금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를 보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잘 쓰고 잘 하고 가면 내가 너를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듯 아이들은 때를 쓰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눈물을 흘림으로써 날 좀 바라봐. 나 화났어.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너가 나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아이는 남아서 다 하고 가긴 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집에서 하는 행동, 집에 엄마한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은연중에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아이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보내주거나, 이 아이가 운다 해서 이 아이한테 막 귀를 기울여주면 당연히 이 아이는 다음에 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제스처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울거나 이렇게 떼를 쓰거나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일단 과격한 행동, 울음, 떼를 쓰기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 떼를 쓰고 지칠 때까지 두고, 그리고 나서 불러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죠. 이래저래 해서 내가 너를 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다 하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죠. 참, 공부방을 수업을 하다 보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아이들과 이렇게 감정 노동에 시달릴 때가 되게 많아요. 공부반 선생님은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럴 때 선생님들은 공부방 운영하시면서, 학원 운영하시면서 이런 아이,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현명한 지혜를 보여주시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공부방, 교습소, 학원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공부방, 교습소를 운영하다 보면 참 이렇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싶고, 선생님도 역시 상담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지만 누구한테 마음을 터놓을 수 없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댓글로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가는 공부방, 잘하는 공부 유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공부방에서 아이가 울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오늘 또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